자,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나저나 결석을 좀 그만합시다. 자, 결석 3번이면 아웃인 거 알고 있죠? 형우씨. 자, 갑니다.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명제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한 것. 무조건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일 때만 그걸 명제라고 그래. 거짓이라고 명제가 아닌 게 아니고 거짓인 명제도 있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 볼게. 한번 문제를 풀어봐. 이는 소수이다. 이는 소수 확실하죠? 거짓일 수가 없죠? 얘는 명제 맞아요. 오케이. 자, 11은 10에 가까운 수이다. 가깝다라는 말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10에 가까운 수는 10.1 아닌가? 아닌데 10.01 아닌가? 아, 애매하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닌 게 돼버려. 역시나 아름답다. 아닙니다. 자, 16은 3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16이 어떻게 3의 배수예요? 그럼 명제 아닌 거지? 아니에요. 명제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16은 3의 배수가 될 수 없잖아.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러면 명제가 아닌 거지만 무조건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럼 명제인 거야. 무조건 얘는 무조건 참이야. 맞지? 이런 것만 명제라고 불러. 자, 얘는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명제냐 아니냐는 x가 만약에 뭐 5면 0보다 크니까 참이잖아. 근데 x가 마이너스 2면 0보다 클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 2가. 맞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짓이고 이럴 때는 참이니까 마치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명제가 아니다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 이게 정답이 되겠네. 자, 이건 뭐예요? 일단은 실수라는 말이 있고요. 자,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수를 실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아니면 0밖에 나오지 않는 수를 실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만약에 양수가 섞여 있다면 0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맞지? 그래서 세 숫자 0 더하기 0 더하기 0일 때만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도 0.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두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 5 빼기 5 해야지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0. 그러니까 B하고 C하고도 같아야 돼. 즉, 세 숫자가 모두 같다라는 명제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실제로는 A랑 B랑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동시에 그리고 이런 뜻이야. B랑 C랑도 같다 이거지. 자, 다시 적어줄게. A 이꼴 B 그리고 B 이꼴 C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펼쳐 썼으면 그렇다 이거지. 자,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A가 B가 아닙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뭐예요? 또는이죠. 또는 B는 C가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을 골라달라는 거야. 자, 1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은 정답부터 얘기할게. A랑 B랑 같지 않을 수도 있고 B랑 C랑 같지 않을 수도 있고 A, B, C가 모두 다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또는의 의미야. 라면 또는 김밥을 먹어라 하면 라면만 먹어도 되고 김밥만 먹어도 되고 라면, 김밥 다 먹어도 되고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정답은 5번이 돼요. A, B, C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다를 수도 있고 A랑 C랑도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1번은 왜 안 되나요, 선생님? 자, 3개를 곱해서 0이 아니다. 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실제로는 위에 거를 풀어보는 의미 자체도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하나씩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세 숫자를 곱해서 0이 아니라는 말은 셋 중에 하나도 0이 없다는 뜻이야. A랑 B랑도 같지 않고 B랑도 C랑도 같지 않고 C랑도 A랑도 같지 않다. 저거 말의 의미는 요겁니다. 그리고 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얘는 이게 바로 1번의 뜻이에요. 자, A, B, C는 서로 다르다. 이 말하고 이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을 말장난만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생뚱맞죠?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얘는 셋 다 양수거나 뭐, 아니, 뭐,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또 하나는 음수거나 뭐 하이지.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둘 다 양수거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 생뚱맞은 얘기라서 아예 가치가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적인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국어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별표 치고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P 또는 Q, 진리집합, 집합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대문자를 써야 돼요. 이렇게. 자, 또는은 집합으로 표현할 때 합집합의 의미라고 외우라고 했죠. 수학적인 용어, 약속이기 때문에 외우라는 거야. 자, 참고로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자, 어쨌든 P 합집합 Q를 찾아라. 그러면 P부터 먼저 찾을까? 얘는 대각선의 인수분해하면 3, 2, 마이너스는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자,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와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나? 설명 끝까지 해줄게. 자, 마이너스 2와 두 숫자를 곱해서 0이 되는 건 얘가 마이너스 2, 얘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바로 틀립니다. 잠깐. 맞나?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모든 정수니까 마이너스 4까지 4, 다 들어가네요. 그럼 진리집합 맞네요. 얘는. 자, Q의 진리집합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각선의 인수분해를 해주면 4,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자, Q는, 자, 이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4 또는 마이너스 2. 원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집합에 포함됩니까? 4도 포함되고 마이너스 2도 포함되네요. Q의 진리집합은 이거네요. 만약에 포함 안 되면 그냥 버려야 되죠. 그 부분은. 어쨌든 P 합집합 Q를 구하랬으니까, 자, 이거랑 합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3 적어놓고 여기에 없는 거, 요거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겠네. 똑같은 숫자 마이너스 2는 중복해서 집합해서는 쓰지 않는다. 약속이죠.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Q가 P,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진리집합 Q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고, 화살표는 집합에서 부분집합 기호를 써야 되지. 자, 오른쪽 화살표면 오른쪽 입 벌리기 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Q가 P에 완전히 다 포함되는데 이거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안 돼? 이 부분은 P에 다 포함되지 않잖아.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데 원소는 얘가 바로 발레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다른 말로 발레. 이 발레가 아니고, 자, 반대되는 예제를 줄인 말이야.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는 했습니다. 자, 참인 명제라는 건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가봅시다. 1번은, 자, 가정 부분이, 자, 다시 가정 부분보다 결론이 더 커야 돼. 그래야지 항상 참이라고 합니다. 예외 없어요. 자, 그러면 가정 부분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1과 마이너스 1. 원소 두 개 있죠? 그런데 오른쪽 집합은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왼쪽이 더 크니까 얘는 명제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중에 이거 배웠죠, 이거. 필요 조건이면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얘는 뭡니까? 얘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다시 얘기할게. 뭐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발레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2개 더해서 0이면 무조건 2개 곱하면 양수냐? 다시. 2개 더해서 양수면 2개 곱하면 무조건 양수냐? 아닌 거 하나만 생각해봐.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발레. 이건 다 틀렸어요. 거짓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자, x가 100이야. 그 y는 마이너스 2야. 그럼 2개 더하면 98이니까 양수 맞지만 2개 곱한다고 해서 양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거짓. 그럼 선생님, 항상 이런 식으로만 풀리는 게 아니네요. 빙고. 그래서 이 명제 파트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게 처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제곱해도 1보다 크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우리 이거는 발레 이런 거 필요도 없는데 잠깐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1학기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 그거 하면서도 했었잖아. 루트를 또는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얘랑 얘랑. 오케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잘 봐. 정확하게 하자면 갈래범위니까 가정 부분은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절대값이 1이 된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갈래범위니까 이렇게 쓰겠지. 자, 결론 부분 봅시다. 역시나 제곱해서 1보다 크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갈래범위가 되죠. 얘가 갈래범위니까. 그래서 똑같은 진리집합을 가지기 때문에 똑같은 취급을 해서 루트와 제곱을 없앨 때는 절대값을 없앨 때는 제곱을 한다 이러면서 배웠었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집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4번은 한번 발레도 괜찮은데요. 발레는 그냥 바로 2분의 1 정도? 2분의 1이면 제곱하면 1보다 커지냐? 2분의 1 제곱하면 1보다 커지지 않잖아. 발레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1 이렇게 되고 자, 갈래 범위는 아까 여기서 했었죠? 맞지? 자, 이거는 우차 이게 결론 부분이야. 하얀색을 결론 부분이 다 포함하나요? 아니잖아요. 더 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마지막으로 5번까지 갈게.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각이 모두 90... 야, 직사각형도 그럼 정사각형이겠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자, 발레 공부시고 다 필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참인 명제, 이 명제라고 했는데 지금 집합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R, Q, 진리집합으로 하면 화살표 오른쪽. 그러면 집합에서 오른쪽. 끝. Q가 더 크니? R보다 Q가 더 크니? 아닌데요. R을 이 부분 때문에 모두 다 Q에 포함되는 건 아니네. 그럼 틀렸다, 얘는. 자, 마찬가지 P, 진리집합으로 따지자면 얘는 이고 했으니까 그리고 교집합이죠. 자, 얘는 화살표 대문자 P.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죠? 자, P 교집합 Q, P 교집합 Q. 색칠로 해볼까? P랑 Q랑 겹치는 부분,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P에 포함됩니까? P는 이 부분이잖아. 맞지? 포함되는 거 당연하죠. 당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R은 얘는 뭐야? P 또는 Q. 자, 이렇게 됩니까? 또 색칠로 해볼까? 자, 먼저 확인해봐. R이 P 합집합 Q. P 합집합 Q는 P랑 Q랑 다 색칠하는 거고 R은 여기 있는 애고. 맞죠? 이 노란색은 이 하얀색이 포함되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 빼고 다 체크하면 정답.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한번 100개 정도 쳐야 되지 않을까.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건 진리집합으로 따지자면 얘는 Q, 화살표 오른쪽. 이게 성립하도록 만들어 달래. 그런데 자, 그림 한번 봐봐. 자, P집합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P집합이고 그러면 Q집합의 진리집합을 그렸을 때 이 P집합을 완전히 노란색이 감싸 안아라. 그랬으니까 요 대충 한 요쯤이겠지?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죠. 맞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려면 당연히 이 숫자보다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K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크고 그리고 K보다는 10이 더 커야 되겠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는 방향이 바뀌어서 6보다 크고 그리고 K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틀릴 확률이 99만 9%예요. 자, 왜 때문이냐 하면은 는을 붙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 색칠, 여기도 색칠돼 있으면 여기다가 같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예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 일일이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같다를 써도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자, 얘하고 이 숫자랑 똑같은 숫자일 때 이거일 때
검사를 해보는 거야. 가능한지. 자, 그러면 양변에다 마삼 곱하면 K가 6일 때 또 이런 상황 그림이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면 P집합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자, 이거 P는 그냥 땡땡 안 적을게요. P 이렇게 동그라미 쓰고 이렇게 표현할게.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K 대신에 6을 저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6을 대입해 보면 돼. P집합. 자, Q집합은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자, 3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10까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노란색이 P집합을 하얀색을 다 가지고 있냐? 이게 정수집합이라고 가정하고 문제 원소 나열법처럼 적어볼게요. 이렇게 P집합. 자, 노란색은 자, 6, 7, 8, 9까지 가능하네요. 그래도 K가 6일 때도 즉 이 숫자랑 같을 때도 노란색이 하얀색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는을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거지. K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두 번째 K하고 10하고 같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돼. 자, K하고 10하고 같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그럼 또 P집합을 또 적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자, 여기 K 대신에 10을 딱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Q집합도 마찬가지. 자, 여기다가 10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미 이것만 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얘는 10을 포함하지만 얘는 1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는 해볼 필요도 없어. 원소나열법으로. 굳이 써본다면 P의 진리집합을 써본다면 정확한 진리집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고 자, Q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필요 없고요. 여기는 9로 끝나야 되지. 맞지? 1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10을 안 가지고 있어, Q가. 오늘 Q가 노란색 집합이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안 되니까 여기다 는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태가 답이다. 즉 6보다 크거나 같은 수 6, 7, 8, 9까지 10은 포함하지 않고 얘들이 정답이다.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15, 이 두 개 더하면 15니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5 더하기 15니까 정답은 30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까다롭고 확인 작업을 일일이 거쳐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꽤 자주 나오고 실수를 굉장히 할 가능성이 있어. 대충대충 풀면 위험합니다. 자, 기억부터 차례대로 확인해보자. 참인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모든 숫자는 다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숫자입니까? 탈락. 참 거짓이죠. 거짓. 자, 니은 가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절대 부등식일 확률이 99%죠. 그래서 얘는 아마 참일 거야. 아마 참 이렇게 해놓고 제일 중요합니다. 니은이 얘를 정확하게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 결과가 들쭉날쭉할 거예요. 디귿부터 먼저 갔겠지. 너무 중요하니까. 디귿은 얘가 성립하느냐. 자, 그러면 자, x가 0 또는 3이냐.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잖아요. x가 0 대입해봐. 0은 0. 오케이. 등식이 참이 되게 만들잖아요. 어떤 실수라는 건 아무거나 하나라도 성립하면 그 명제를 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참. 오케이. 디귿 고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리을 가봅시다. 제일 중요한 리을은 마지막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돼요. 절대값 씌우면 그 숫자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아니면 같거나. 자, 이렇게 절대값 씌운 수가 그 숫자보다 작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왜냐하면 숫자 한번 늘어보면 돼. 예를 들어서 x가 양수다. 그럼 2가 2보다 작냐?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음수다. 그러면 얘가 마3이고 얘도 마3, x 대신에 마3을 양쪽에 대입하면은 이게 성립하냐?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마3인데 3이 마3보다 작아요? 말도 안 될 소리야.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값 씌운 숫자는 무조건 그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참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늘의 대망의 니은 절대부등식 갑니다. 자, 2차 부등식 중에서 계산이 안 되는 것 무조건 그림으로 해결해라. 자, 2차 부등식뿐만이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림이 계산이 안 되는 건 무조건
그래프로 해석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냐? 선생님 그림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거야. 부등식을. 좌변도 자, 우변도 각각의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에서 얘가 크다라는 것은 노란색보다 하얀색 그래프가 크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그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하얀색의 그래프가 모든 노란색보다 위에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y=0은 너희들 뭐 x축이라는 건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워서 알죠? y=0이 x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지. 자, 그러면 fx를 자, 꼭 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 자, 이거의 반의 제곱 4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그러면 요만큼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이만큼은 더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하얀색이 다 위에 있잖아요. 모든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이 정답인데 니은 디귿이 정답인데요. 자, 이런 거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지 0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가지고 찾아서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은 어차피 일단 3등급 이상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지? 그래 놓고 동그라미 치면 그 숙제는 동그라미인데 시험 치면 다 틀리는 그런 문제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망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만약에 그렇게 한 친구들은 꼭 이 영상을 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자, 여기 참인 것은 물어봤습니다. 원래라면 이 명제가 참이냐 하면은 일단은 뭐 충분 조건, 즉 오른쪽으로 입이 벌려져야지 참이 되죠. 근데 역을 구해서 그 작업을 해달라 이거예요. 자, 이 문제는 거의 다 4번을 찍어가지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고 복습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 전형적인 대표적인 경우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왜 4번인지 대답도 못하면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이해했으니까 4번밖에 없어. 5번도 당연히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4번 찍어놓고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넌 문제집을 푼 거야. 숙제를 한 거라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걸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꼭 끝까지, 5번까지 끝까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1번과 4번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1번부터 먼저 해보면 A, B가 0이면 두 개 곱해서 0이면 A가 0이다. 일단 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이라는 건 뭐야? 자, 가정과 결론을 자리에 이렇게 바꾸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곱해서 0이면 무조건 A는 0이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 두 개 곱해서 0이면 A가 3인데 B가 0이라도 A가 0이 아니라도 두 개 곱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레로 들 수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틀린 거예요. 이 작업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른쪽 집합이 더 크다 작다는 필요도 없는 문제가 돼버려.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차례대로 갈까? 일단 4번부터 얘기할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거의 역부터 찾아봅시다.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면 자리 바꾸는 거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게 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거짓을 판별하기가 희한하더라는 거, 어렵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유에서 얘는 풀기 위해서 대우라는 명제를 떠올려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또는이라는 글자는 A 또는 B 아니면 둘 다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세 가지를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는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헷갈리니까 대우라는 걸 사용해서 그리고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 그게 수학자들의 의도였어. 대우라는 걸 함부로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도 있네요. 여기 같지 않다. 아니다는 수학자들도 이게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너무 헷갈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이유 때문에라도 얘는 참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대우를 무조건 찾아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대우 명제 찾아봅시다. 얘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하면서 자리 바꾸고 이거 이면 지금 찾는 건 대우예요. 대우. 이것도 부정하면서 어이고 아니다의 반대말은 이다죠. 또는의 반대말은 그리고예요. 또는의 반대말은 그리고. 그래서 B는 0이다. 이게 대우 명제입니다. 그러면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잖아요. 맞지? 자, 봐봐. 제곱해서 실수를 제곱했는데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나오지.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가 섞여 있으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있을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하고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해서 두 개 더해서 0이다? 야, 그러면은 양수 더하기 0 하면 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곱하면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의 정의 때문에 얘도 0이고 0 더하기 0을 해야지 0이 나오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죠. 실수의 정의. 자,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허허.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진리집합이 똑같네요. 가정과 결론이 똑같은 집합이야. 맞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니라 이 집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포함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크거나 같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는 해보지 않아도 그냥 참인 거야. 명제가 이거죠. 역의 참 거짓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참이 돼버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한다. 그게 핵심 포인트.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 또 스킵하지 말고 제발 답 찾았다고 그 병신 같은 짓 하지 말고 끝까지 보자고. 자, 제곱해서 1보다 그냥 1보다 큰 숫자는 제곱해도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번은 이렇게 풀면 돼요.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가정. 결론은 뭐예요? 제곱해서 사이 범위. 갈래범위네.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갈래범위니까. 자, 결론 부분은 이렇게 되지.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갈래 범위는 이렇게 돼. 그래서 결론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론 부분이 가정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죠. 자,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잘 읽어보면 명제의 참거짓이 아니라 역의 참거짓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역을 적어볼게. 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역을 찾아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역은 이 두 개 자리 바꾸는 거잖아. 이거이면 이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집합이 보다는 하얀색 집합이 더 큽니까? 그래야 참이잖아. 근데 아니잖아요. 하얀색이 더 작잖아요. 맞지? 그래서 탈락.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역의 참거짓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역부터 찾아라. 자, 3번 갑니다. 자, 역 찾아볼게. 2개 더해서 2보다 작으면 자, A도 B도 둘 다 1보다 작습니까? 자,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발레를 찾든지 아니면 집합으로 표현하든지. 발레 한번 찾아봅시다. 발레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얘가 10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면, 2보다 작은 거 맞죠? 마이너스 97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A가 1보다 작냐? B도 1보다 작냐? A는 1보다 작은 거 맞는데, B는 1보다 클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탈락. 3번도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못한다면, 어차피 명제에서는 점수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자, 역. 2개 더해서 짝수면. 2개 더해서 짝수면. 2개 곱해도 2개 곱하면 홀수다? 얘가 참이냐 확인해. 이건 말도 안 되죠. 2 더하기 4. 2개 더하면 짝수지. 그러면 2 곱하기 4도 2 곱하기 4가 홀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5번은 틀렸다.
그래서 선생님 저 답 4번 맞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쌤이. 이걸 대우를 떠올리지 못하고 문제를 억가한 친구들은 어차피 점수를 얻기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억가하지 마시고 억가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 두 개 더하면 어차피 두 개 더해서 A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XY가 두 개 더해지면 2잖아. 그러면 A는 2하고 관련된 2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래서 억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참이 된다 했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또는 때문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아니면 둘 다 해도 되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는은.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 있는 명제 또는 아니다가 들어가 있는 명제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수학자들은 대우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맞죠? 대우라는 건 자, 대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a보다 작다. 얘가 참이 되게 만들면 명제도 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x 더하기 y가 이 두 개 더해봐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맞지? 잠깐 이거 방향 안 바꿨다. 대우니까 자,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눈도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 이거이면 이게 됩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게 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집합이 더 커야 되죠. 맞지? 두 개 더해서 2보다 크다. 그러면 A는 최소한 2까지는 이해하죠. A가 2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정답은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한번 봐봐. 두 개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개 더해서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 큰 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자, 잘 봐봐. 그러면 A가 봐봐. 2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A가 2가 되면은 당연히 얘하고는 얘 포함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고 첫 번째는 그럼 2보다 큰 숫자냐? 이 A가. 그러면 2보다 작은 숫자냐? 나는 작은 숫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만약에 3이 된다고 생각해봐. 이 집합이 더 클까요? 이 집합이 더 클까요? 생각해봐. 이 집합이 더 크죠. 왜냐하면 1 더하기 1 이런 것도 있지만 얘는 최소 1 더하기 2부터 시작하잖아요. 얘는 1 더하기 2 해도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얘는 안 되잖아. 1 더하기 1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집합이 더 크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1 정도 들어가 보면 당연히 원소 나열법을 한번 적어볼게. 두 개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1 더하기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원소들이 가능한데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포함하느냐 하면 1 더하기 1도 1보다 크죠. 1 더하기 2도 1보다 크죠. 2 더하기 1도 1보다 크죠. 그런데 1 더하기 0도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런 것까지 더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A라는 이 자리에 2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줘야지 오른쪽 집합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2가 될 때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A가 2하고 같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집합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했던 거고 작아야 된다는 거. 크다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말고 부등식의 영역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요. 쌤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또 거짓말 하면은 혼난다. 쌤한테 원래 안 가르쳐줬다. 꼼수만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하면 혼난다. 자, 3단 논법에 관련된 대우와 관련된 문제죠. 자,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 Q이면 나달이다가 성립한대요. 3단 논법은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성립하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P이면 다이렉트로 나달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얘가 성립하면 이 명제가 성립하면 당연히 이거의 대우 명제도 성립하겠지? 나P Q이면 나P이다. 이것도 성립할 거고 이거의 대우 명제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 R이면 이거의 부정 not Q 이것도 성립할 거고 3단 논법으로 결론을 내야지 얘도 R이면 대우 명제가 성립하겠지.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찾는 겁니다. 자, 얘가 있나요? 어디? not Q이면 not P다. not Q이면 not P. 여기 있다. 2번. 오케이. 2번. R이면 not Q. R이면 not Q.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P. R이면 not P. 5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P이면 not R. 1번에 있네요. 그래서 1번. 그러면 1, 2, 3, 5. 4번은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이런 문제야.